NBA 온에어 20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녹음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고 벌써 저희 주마다 들어주신 분이 5,000분에 육박하는 팟캐스트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네. NBA 온에어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저희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도님. 안녕하십니까, 학도입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자윤입니다. 호수이님은 연휴에 해외로 여행을 가시느냐고? 너무 자주 가요. 너무 자주 가죠. 이거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가야이님이 나오셨다 반응이 좀 좋아서 엄청 좋았어요. 일주일 한 번 더 초대해봤습니다. 가야님?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청취 횟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가야이 효과. 아니요, 뭐 가야인 효과라기보다는 르브론 효과 아닌가요? 네. 아니 워낙 지금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마지막 이제 파이널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럴 때 제가 나와서 아주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듣다가 수녀 발언. 르브론 고등학교에서 누가 제일 농구를 잘하는 고등학교냐 물어봤을 때 수녀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죄송합니다. 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저희가 댓글 소개부터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 이후 달아주신 댓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덩컨 넘버 21번님 수고하십니다. 여전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청취 횟수가 가장된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그 호수인님께서 네. 발언하신 건데 네. 항상 뭔가 이게 불만이 많으세요. 네, 호수이님이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는 괜찮은데 가끔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냉정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보냈죠. 좀 쉬었다 하라. 쉬었다.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졌다. 네. 그래서 서스펜션. 맨날 들어주시는 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몇 개 해주셨어요. 중계를 보다가 95년 NCAA 결승에 올라갔던 아칸소입니다. 아칸사스라고 쓰셨는데 아칸소의 콜린스 윌리엄스 선수하고 굉장히 닮은 사람이 지금 팀프런트에 있는데 맞는지요? 라고 물어보셨고 맞다면 결승에서 만났던 에드 오베넌 선수는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95년 NCAA 파이널이 어디랑 붙었었죠? 그때 이제 아칸소 대학이랑 UCLA 대학이 붙어서 UCLA가 우승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여쭤보셨던 콜린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칸소에서 뛰었던 선수고 질문해주신 에드 오베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 UCLA에서 되게 잘했던 선수죠. 콜린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보신 대로 세크라멘토에서 지금 어시스트 코치하고 있으니까 보신 게 맞을 거고요. 에드 오베넌 같은 경우에는 NBA에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죠. 한 2년 정도 하다가 나머지 선수는 이제 유럽에서 전전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대학교를 요즘에 다시 다니고 졸업을 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네, 근황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학도네요. 네, 만학도입니다. 네. 그리고 뜬금없지만 네 분 강릉으로 올라오시라면서 저희 갈 데가 너무 많네요. 네, 부산도 가야 되고 흑석동도 가야 되고 강릉도 가야 되고 숙박은 확실히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호수이님이 좋아하는 성수기는 빼고요. 이걸 듣고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많이 듣는 분이시구나. 네,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네, 이번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랑물결님. 네, 왕 애청자 맞으시죠? 왕 애청자 노랑물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자유인님 야구 관련 방송을 혹시 하시나요? 자주 듣는 야구 관련 방송이 자유인님과 비슷한 목소리로 이거 예전에도 한번 그러니까요. 의혹이 있었죠? 자유인님 야구 인설? 네. 어떻게 닉네임을 바꾸세요? 삼진아웃 이런 거.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이거 말고는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어요? 노랑물결님이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까지도 헷갈릴 정도면 많이 비슷하다고. 싱크로율이 많이. 오상진인가? 그렇죠. 오상진 아나운서 오상진 씨 아니에요? 어느 방송인지 좀 알려주시면 한번 들어볼게요. 싶다. 좋네요. 네. 다음은 갓 라이언트 24님. 안녕하세요. 1회부터 꾸준히 듣고 있는 레이커스 팬입니다. 예전에 농구 실력 물어보신 분. 진짜 옛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중학교 때 우연히 07, 08 파이널을 보고 레이커스 팀과 NBA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하시면서 레이커스에 들어오자니 오지 않길 간절히 빌고 있다고 갈 겁니다. 네. 내년에 레이커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하셨습니다.
호세님이 안 계시는데 레이커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뭐 다음 주에 호준이한테 다시 물어보죠.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저희 의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의견이요? 올해보다 뭐 더 나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순 없죠. 뭐 드래프트 픽도 2픽이고 뭐 이제 선수 정리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제 코비가 없으니까 더 젊은 애들 많이 뛸 거고. 뭐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확실히 하나 좀 변한 거는 예전에는 빅마켓 위주로 좀 선수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 개인의 생각에는 내년도가 되더라도 뭐 LA 레이커스를 뭐 정말 막 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 뭐 그런 어떤 효과는 좀 덜하지 않을까? 예전 뭐 10년 전 비교하면은. 네. 뭐 할리우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빅마켓에서 좋아하는 선수도 일정 부분 있겠는데 최근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랜들, 조던 클락슨, 러셀은 중심으로 하고 리빌딩을 하면서 사실은 벤 시몬스보다 뭐 잉그램이나 혹은 드라간 뭐 드라간 밴더 같은 선수들을 뽑을 수 있다는 루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ESPN 뉴스에서 계속 이제 루머를 좀 다루는데 뭐 드라간은 레이커스에서 관심이 좀 뭐 있다 없다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엔 좀 관심이 없다는 뉴스까지 봤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잉그램이 가지 않을까. 저도 최근에 잉그램이 워크아웃을 같이 이번 주에 한다고. 잉그램 몸 좋아지는 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약간 그 예전에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막 흔히 얘기하는 그 멸치 몸이었거든요. 근데 뭐 벌크업하고 보면 잉그램 지금 벌크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레이커스 가면은 당장 뭐 레이커스라서 그런 건 아니라 꽤 괜찮은 주전 전력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워낙 슈터즈 좋고. 그렇죠. 네, 워낙 뭐 슈팅 좋죠. 그리고 그 신인들 위주로 이제 뛰니까 아무래도 그 좀 경험이 많은 노장 선수 벤치에 앉아서 코치도 좀 해주고. 로이 윌리엄스 같은. 메타월드 피스가 뭐 좀 NBA에서 살아남는 법, 때리는 법,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호수인 부들부들한 이것들이 막 이렇게. 레이커스는 아마 재건을 꿈꾸는 다음 시즌은 리빌딩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야죠. 그래도 네.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죠. 네. 이제는 올라올 때 됐죠. 네. 네. 다음 댓글은 눌님. 디펜스 퍼스트 팀에 들어간 에이버리 브래들리에 대해 소개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댓글 마지막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나마 가장 메인으로 지금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미스터 쭈11님. 골든스테이트가 결국 올라갔네요. 오클라호마 선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파이널 보고 있으니까. 파이널만 남았는데 기대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커리는 파이널 MVP를 받으면서 이번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것 같고 아무튼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파이널은 4승 1패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뒤에서 파이널 리뷰는 해드리고 하겠고요. 댄마크 잭슨님. 안녕하세요. 파울아웃으로 시작해 버저비터 그리고 NBA 온에어까지 섭렵하고 있는 20년 넘게 NBA 팬입니다. 20년 넘게 팬이시네요. 세 가지 NBA 팟캐스트가 각자 다른 색깔로 재밌네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직관이 습관인 분이 계셔서 질문 하나 올립니다. 10년 전인가 유저지로 출장 가서 키드, 카터, 제퍼슨의 네츠와 저메인 오일의 페이서스 프로 경기를 직관했었다라고 하시면서 당시 입장할 때 가방 검사하면서 카메라 고성능 줌렌즈 같은 걸 따로 검사하던데 DSLR 카메라에 망원렌즈 같은 거를 못 가지고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또 직관의 습관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또 가야이님께서 한번 저도 뭐 호수이님이 물론 더 저보다 많이 갔다 왔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구장마다 일단 다릅니다. 구장마다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조금 더 검사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011년이었나 그때 그 시카고랑 마이미트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제가 갔었는데 저 그때 사실은 정말 비싼 티켓을 겨우 구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삼각대랑 뭐 비디오 카메라 다 가져갔었는데 카메라는 결국에는 통과됐는데 삼각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압수하더라고요. 뭐 나름 압수라기보다 경기 끝나고 찾아갔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요즘 유행하는 셀카봉이나 이런 거는 좀 압수하는데도 작년에 또 제가 호수이님이랑 레이커스 구장을 갔었을 때 또 클리퍼스 경기를 그러니까 두 경기 둘 다 봤는데 별로 안 하더라고요. 또 레이커스 구장은 그 당시에는 근데 조금 상황만 다른데 DSLR 카메라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네. 호수인 특파원에 의하면 뺏기지는 않고 못 쓰게 한다. 그리고 셀카봉도 경기 도중에는 사용 불가고 카메라도 제한이 있다. 렌즈 사이즈별로 이렇게 제한이 있다. 구장별로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댓글 소개는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스미스팡님. 안녕하세요. 스킬 트레이너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클불의 3인방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전 다음 시즌의 시카고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슬프네요. 주인장님의 애증의 선수 로즈와 스미스팡님이 진짜 좋아하는 버틀러, 케미와 트레이드설, 노아의 시카고 결별설, 가솔의 FA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네요. 우선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시카고나 관련된 그 관계자들이 관련된 루머라든지 뭐 오피셜한 인터뷰를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전혀 없는데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호이버 감독이 작년에 뭐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으니까 저는 뭐 실패라고 뭐 제가 말씀드리면 뭐 아무래도 리빌딩에 대해서는 니즈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데릭 로스나 또 호아킴 노아 같은 선수들은 사실 트레이드 물망에 좀 올라있죠. 특히 호아킴 노아보다는 로즈의 트레이드설이 조금 더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게 사실 이건 오피셜리 뭐 누가 얘기한 건 없기 때문에 루머는 있죠. 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울어요? 슬프죠. 뭐 근데 나 시카고를 바라보면 호아킴 노아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한테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는 식의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정 다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포지티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본인도 약간의 의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옵션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호아킴 노아 자체도. 근데 로즈는 사실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사실은 시카고 구단에서는 좀 카드로 쓰려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1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로즈가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트레이드 매물로 좀 매력이 없어요. 몸값 대비해서 사실은 그걸 아니, 잘해요. 쓸만한 어떤 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선뜻 좋은 딜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시카고가. 저는 근데 지금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사실 로즈 자체를 평가하면 사실은 조금 뭐 PER 수치도 그렇고 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작년에 조금 뭐 낮긴 했지만. 근데 왜 최근에 얘기가 됐냐면 필라델피아 76ers 그 노엘이랑 뭐 마트레이드 혹은 뭐 플러스 알파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로즈를 굉장히 네티즌들이 좀 폄하하더라고요. 뭐 노엘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근데 저도 사실 르브론 팬 가야인 입장에서는 늘 르브론도 그냥 두면 되는데 뭐 예전 고대인들을 불러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거나 뭐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 뭐 혹은 뭐 동료에게 나올 때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네. 네, 제가 팬이긴 하지만 로즈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 받고 있는 몸값 대비해서 매물로 나왔을 때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다만 1년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로즈와 버틀러가 건강하게 서로 1년을 풀리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1년을 좀 버텨보고, 지금 호이버그 감독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두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있고, 안 그래도 이제 LA에서 지금 버틀러와 토니 슈넬이 먼저 이제 워크아웃 캠프를 차렸고 이제 로즈와 타지 깁슨을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하니 한번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재밌는 거는 버틀러가 지금 미네소타 감독이 된 그 탐 티보드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네소타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이크 라빈이랑 뭐 이렇게 좀 몇 명 또 플러스 알파에서 트레이드인데 뭐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을 혹사시켰던 나름 감독인데 뭐 반면에 또 자기를 인정해주고 여기까지 만들어준 사람은 사실 탐 티보드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신뢰를 생각했을 때 내년도 어쨌든 시카고 불스는 좀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내년은 조금 밝지만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인장님 목소리가 더 탁성이 되네요. 갑자기. 저렇게 탁한 목소리는 처음인데요. 근데 로즈와 버틀러가 조금 한번 1년을 더 보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번 주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유리00님 여자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야 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로 지금 그 탁성으로 지금 약간 제 목소리가 폴로 스테이트 같다는 소리가 있는데 판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서. 야 이번 주 정말 빵 터졌어요라고 하시면서 다들 하트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리00님이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사상 처음으로 후원이라는 거를 감사합니다. 거금 5만 원을 와, 야 저희 여자 매니저로 저희가 언제 한번 따로 이렇게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해요 유리00님. 저희 잘 먹을게요. 총무가 생기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빡부르니까 여러분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면서
빡부롱님, 르브론 제임스 세 번째 반지를 기원합니다.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네, 이런 댓글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가야죠. 내년을 기대하면 되나요? 아니 뭐라고요? 네. 네. 자, 다음은 바보형 D 조던님. 논란은 있지만 우리 바보형이 퍼스트팀에 들어가니 감격스럽네요. 이러시네요. 그렇죠. 디조던. 네,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저희가. 네, 저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디조던 논란 때문에 궁금증의 센터랑 파포랑 명확한 구분점이 무엇인가요? 느낌을 알겠는데 구분점이 무엇이냐로 생각하면 잘 모르겠더라. 농알못 한 명 구제해달라. 저희도 농알못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제가 사실은 주변에 그 농구 코치 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별로 구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4번, 5번에 물론 뭐 하이에 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전술적인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현대농구에서 많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요즘에는 더 이상 뭐 구분이 많이는 없죠. 다만 이제 센터를 좀 구분하자면은 플레이 대부분의 타임은 어쨌든 골대 주변, 바스켓 주변에서 오펜스든 디펜스를 하는데 많이 쓰는 중심을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좀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파워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코트를 뛰고 뭐 스페이스를 만들고 드리블도 하고 뭐 슛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 범위가 조금 더 넓은 활동을 하는 골밑 플레이어라고 좀 보시면은 간단하게 구분하시면은 요즘 시대에는 많이 그 구분이 없지만 그렇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센터 파워포드보다는 그 달릴 수 있는 센터냐 달릴 수 없는 빅맨이냐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좀 달리는 선수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빅맨이라도. 뭐 센터 파워포드 더 이상 좀 의미가 좀 크게 없어서 그냥 골밑에 박혀 있냐 조금 더 나가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동 달달이 아버님 네 1차전 골사 잡았다.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나 이겨라. 버저비터나 많이 나와라. 이러면서 여름 감기 걸리셨다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 달달이 아버님은 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맞아. 시래기국 같은. 시래기국 같은. 시래기국 건더기 같은. 네. 다음 분은 마포대교 무너졌나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댓글 답니다. 방송 스타일이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스타일이랑 비슷해서 정감이 가네요. 타 방송 진행자 분께서도 NBA 온에어를 재밌다고 칭찬할 정도니 인정받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네. 뭐 2회 출연이지만 아직은 괜히 내가 잘한 것 같네. 네. 좋네요. 자신만의 유쾌한 스타일을 잃지 않고 고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르브론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가야님의 애정 가득한 말씀을 들으니 예전만큼 싫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안티분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이왕이면 비시즌에도 여건되시면 격주 방송이라도 해주시면 챙겨 듣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인디 그 아이디가 좋으신데 이거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그 아닌가요? 그래요? 그 마포대교 무너졌냐 그게? 몰라요. 아니에요. 네. 뭐예요? 그 장면인데 이게. 어쨌든 뭐 저희는 지금처럼 유쾌한 스타일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원래 이 방송을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NBA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시작했던 거고 사실 옛날에 비해서 농구가 너무 인기가 없어갖고 근데 그렇죠. 이제 한국 농구로 그 인기 살릴 수 없다라고 이제 학도님하고 저희가 얘기하다가 저는 아직도 믿음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적지 않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NBA로 한번 인기를 조금이라도 농구 인기 살려보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때도 뭐 사람들이 얘기하다 우리끼리 웃고 떠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뭐 이런 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다라는 걸로 만들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방송 생겨서 농구 인기가 많아지는데 좀 다들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쭈11님 또 달아주셨네요. 뭐 가야님 말씀 듣고 편견을 배제하고 르브론을 봤는데 힘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힘이 엄청 나죠. 네. 오늘 땀을 더 흘리더라. 편견을 제했더니 힘이 나왔어. 그동안 어떻게 보신 거야 르브론을 그러면? 도대체 르브론을 뭘로 보셨던 건지. 근데 그건 그렇고 가야님 덕분에 르브론 팬 안티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대화를 풀 수 있거든요. 르브론에 대해서 진짜 팬들의 어떤 그런 인터넷 글 말고 저의 진정 어린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진짜 힘이 솟네요 오늘.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데 한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번에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들었던 에블 브래들리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에이버리 브래들리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 1990년생 워싱턴주 타코마 출신이고요. 이 선수는 그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1년 재학하고 바로 NBA에 진출을 했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0년 드래프트 1라운드 19픽으로 보스턴에 지명된 선수고 발목 수술을 초반에 좀 받아서 못 뛰다가 발목 수술을 회복을 하고는 이제 점차 그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보스턴의 핵심 선수가 되었고요. 2013년도에 올 디펜시브 세컨 팀에도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수비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정말 잘하죠. 네, 그 강점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키거든요. 188 정도인데 슈팅 가드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빠르기, 강함, 어떤 끈기 이런 것들로 해서 페리미터 수비를 진짜 잘한다고 좀 종평이 나 있다고. 뭐 특히나 릴라드나 맥컬럼도 리그 최고의 어쨌든 8m 디펜더를 네, 그런 평가를 에브리 하기도 브래들리를 했고요. 뭐 이건 네. 여러 그 사람들마다 의견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에이블 브래들리는 다른 최고의 정상급 수비수보다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다른 수비수들은 사실은 손이 굉장히 빠르거나 좋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뭐 더티까지는 아니겠지만 끈질긴데 에이블 브래들리는 나중에 영상 제가 추천해서 꼭 씻고 올리면 그 푸더크가 진짜 좋거든요. 그 에이블 브래들리 푸더크 연습하는 영상이 있는데 발 스피드가 뭐 옆으로 걷거나 뭐 앞으로 할 때 그 스피드가 진짜 웬만한 축구 선수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추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에이블 브래들리가 유명한 거는 정말 푸더크가 정말 좋은 수비수다. 수비할 때 푸더크를 수비할 때 푸더크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울 개수나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파울보다는 그러니까 핸드책보다는 이 그 몸과 발로 막는 수비라서 굉장히 대단한 저는 어떻게 보면 락다운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농구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몸으로 막는 수비가 제일 뚫기 어렵죠.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브래들리가 부상 당하면서 이번 그쵸.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못 뛰었잖아요. 햄스트링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있었으면 또 경기 결과 진짜 몰랐죠. 몰랐을 텐데. 네. 뭐 정말 쓰레기 같은 동부에서 쓰레기라니요? 보스턴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쵸. 내가 이래서 나왔어요. 저 얘기할까 쓰레기 같은 동물아니요 이 사람아. 그리고 에이블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뿐만 아니라 최근 작년 시즌부터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보스턴의 중심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드리고 이번 주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클리 뉴스입니다. 위클리 뉴스를 저희가 별도로 잡진 않았고요. 이 다 위클리 뉴스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를 위클리 뉴스로 좀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했던 패배자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녹음 이후에 두 경기를 저희 리뷰 안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를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6차전은 뭐 이미 다 결과를 아시니까 이 경기를 골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원정에서 이겼죠. 네. 그렇죠. 이게 컸어요. 이 중심에 이제 탐슨이 있었죠. 네, 3점 11개. 이게 플레이오프 신기록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포함해서 41점을 넣고 커리도 뭐 3점 6개에다가 31점. 스플래시 디오가 총 72점을 이제 쓰다 보면서 이들 슈퍼스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끝나고 구단주가 절하던데요. 네, 절도 하고 탐슨한테. 맞아요. 그 네. 사진 진짜 웃겼는데. 정말 대단한 경기였죠. 그리고 이 경기부터 이제 이거달라가 이제 듀란트를 수비를 하면서 네. 해법을 찾았죠. 네. 그쵸, 네. 드디어. 네. 고전했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대항하는 대답사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잘했지만 듀란트가 이때부터 좀 지치지 않았나 해요. 여러 가지 그쵸. 부담감에 막판에 그 표정이 가뜩이나 불쌍하게 생겼는데 막 지쳐가지고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원래 좀 체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리고 웨스트브룩도 조금 지치지 않았나. 웨스트브룩이요? 막판에 저는 왜냐면 그 동점도 막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 네. 턴오버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좀 멘탈이 이제 그리고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 6차전은 이 사실은 OKC 입장에서 무조건 잡아야 될 경기였는데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듀란트 그때 47분 뛰었나 아마? 그러니까 정말 도노만 감독이 정말 승부수를 완전, 걸었죠. 예, 정말 그렇죠. 정말 있는 힘껏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두 지치지 가지 장면이 않았나? 딱 떠올라요. 게임 6를 보면 저는 탐슨의 짝발 3점. 다 저는 잡아야 정말 그게 네. 정인교. 그러니까 정말 뭐냐. 사랑의 슈터죠. 아니 폼 좀 정말로 이게 되게 상징적인 그 어떤 슛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지고 있는 상황에서 4쿼터 그 긴장되는 순간에서 또한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그것도 짝발로 그것도 세븐핏에서 그렇죠.
그것도 러셀이 앞에 있는데 그거 올라갈 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필 받은 거죠. 어. 그렇죠. 자신이 그 올 NBA 팀에 선정됐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준 그런 그쵸. 경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구에서 말하는 핫 핸즈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 터진 사람한테 계속 밀어주는. 그렇죠. 그거를 여실히 보여줬던 뭐 경기였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4쿼터 이제 1분 30초 남기고 역전을 했는데 그 역전 슛도 탐슨이 책임졌거든요. 아 정말. 3점 슛을. 그 이제 어시스트를 이겨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OKC는 막판에 턴오버를 무려 6개를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게 고질적인 이제 뭐- 문제가 다시 나온 거죠. 네. 네. 뭐 어떻게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마지막에 이거달라가 그 듀란트와 웨스트브룩 사이에서 그냥 어물쩡될 때 그냥 툭 스틸 하나 한 게 경기를 그냥 확 찬물을 그쵸. 그냥 끼얹으면서 네. 그냥 끝내버리는 네. 이거달라의 노련함. 아 이거달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오클라호마 자체가 그리고 늘 이번 시즌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했던 경기도 잘했지만 4쿼터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했던 경기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좀 그래서 좀 오클라호마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그쵸. 경기인 것 근데 같아요. 진짜 네.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네.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서 정말 응원할 맛이 나지 않았나. 와 정말 막판에 뒤집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탐슨. 게임 7 오라클 아레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경기에서는 이제 커리가 3점 7개 포함해 36점, 탐스는 이제 3점 6개 포함 21점. 3쿼터에 갈린 줄 알았는데 4쿼터에 마지막에 꾸역꾸역 좀 쫓아왔었죠. 쫓아왔는데 이제 거기까지였죠. 네, 거기까지였죠. 이제 정말. 거기서 허리가 그분이 나오시죠. 이바카님이 우리의 박하 형님. 전주희 씨의 명인 이바카 씨가 나왔고 어이없는 파울을 하나 시원하게. 아쉬워요. 그 네. 삼직 파울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안 들어왔으면 사실 그렇죠. 만약에 그때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네, 그 올랐어요. 듀란트가 연속으로 7득점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올라오던 그쵸. 시기였는데. 거기서 딱 파울한 다음에 분위기 한번 가라앉고 커리가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아 커리가 그 드리블에서 진짜. 상대편 진영을 돌고 나오는데 와, 얄밉더라 그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랑 제가 좀 시각이 다른 게 저는 그때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음에 이제 우리 클리브랜드랑 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것들이 단점을 극복했구나. 커리가 드디어 뭔가 해답을 찾은 느낌, 득도한 느낌. 네. 그리고 약간 그 드래곤볼 보시면 부상당하고 다친 사이언이 많이 선두. 다시 선두를 먹으면 그 전부 다 한 3배 세지지 않습니까? 아 나 큰일 났다. 진짜 솔직히 부들부들 떨더라고. 아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왜냐면 커리가 막판에 관중들의 그 관중을 보면서 봤지 이런 느낌으로 나 돌아왔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전 죽겠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불안해가지고 아 큰일 났네 이런 생각. 지금 불안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됐죠 현재. 네. 근데 진짜 숨통을 끊어버렸어요. 진짜. 네 진짜로. 네. 네. 그리고 3점까지 성공시키면서 네, 뭐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네. 진짜. 진짜 멋있더라 근데. 네. 자축포였죠. 아니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이번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진짜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봤던 경기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수준이 경기가 높았죠, 정말 수준이. 높았고 최고의 빅스타들이 정말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경기 네. 자체가. 네.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은 뭐 뒤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리그를 지배하고 우승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다? 슈퍼스타랑 벤치, 수비였다. 저희가 NBA 원에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도 슈퍼스타들이 충분히 활약을 했었고 감독들의 끊임없는 수비 전술 그리고 갑툭튀의 벤치들의 미친 듯한 활약 로버슨, 스티브 아담스 뭐 정말 그런 활약들이 다 어떤 뭐랄까요? 잘 버무려진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라고 할까요? 전주 이바카 씨가 비벼준 정말 맛있는 전주 밥상을 비빔밥이라고 엎은 할까요? 거죠. 네. 정말 맛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대 10번째 팀이 됐죠. 그 3승 1패에서 3연승으로 역전. 근데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올라갔으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농구의 스몰볼의 한계. 그 전에 레전드들이 여러 가지 비판했고 점프 슈팅 팀이라고 비판했던 그런 약간의 뭐랄까 그 스몰볼의 한계들을 이번 그 오클라호마 시티는 정확하게 약점은 초반에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그 한계를 극복을 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래서 죽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약점이 없는 팀이 돼가지고 기세까지 올라가지고 네.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시리즈 지고 도시로 들어갔더니 팬들이 그렇죠. 정말 네. 큰 리스펙을 보여주더라고요. 충분히 리스펙 받만 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아담스 그 옷 입고 있는 거 되게 범죄자 같이 입고 있던데. 그래요? 설조망 안에 있는데 막. 요즘에 진짜. 아담스 응원하는 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그러니까요. 꼬마애 보셨어요? 꼬마의 귀여워요. 아담스 너무 닮은 귀엽죠. 네, 이렇게 그 멋있게 여자아이가 네네.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더라고요. 아담스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요. 그
여자아이가 꼬마랑요? 꼬마랑 네, 몇 살도 안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담스 진짜 어떻게 93년생인가. 네. 뭔가 그쪽 뭔가 나이 체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본인이 영어를 배우고 출생 신고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네. 칸터도 충격적이죠. 그래. 칸터도 충격적인데 뭐 칸터 비교도 안 되더라고 제가. 아 그거 아세요? 아담스. 지금 수염 밀기 4개에서 수염 민 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누가요? 에렌스 칸터랑 스티브 아담스요. 둘 다 아. 밀었어. 에렌스 칸터가 먼저 밀고 스티브 아담스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It's your turn. 아 골 증안애들이에요. 때립니다. 음. 네. 네. 일단은 뭐 OKC는 최근 2년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이렇게까지 푸시했던 팀이 있었나? 그렇죠. 뭐 파이널이고 뭐 다 포함해서 뭐 최고의 컨텐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드디어 파이널 더 파이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고민했었어요. 집안일도 있고 해서 하는데 오늘 제가 안 나온다면 정말 르브론 제임스와 그 아이들이 폭풍 까이겠구나. 사실 쉴드 칠 건 전혀 없는데 그냥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 파이널 얘기 시작을 한번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BA 온에어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우승을 위해서 꼭 팀이 필요한 부분, 슈퍼스타, 탄탄한 벤치, 다양한 수비 전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만의 분석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심으로 해서 게임 1차전, 2차전을 두 팀을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 1부터 하시죠. 네. 먼저 슈퍼스타들, 메인 선수들의 활약부터 좀 비교해볼까요? 슈퍼스타의 활약 여부만 놓고 보면은 사실 1차전은 클리블랜드가 앞섰죠. 네, 그렇죠. 주요 선수들만 비교해보면. 그렇죠. 예. 1차전에서 골스의 커리는 11점, 뭐 탐스는 9점 이렇게 해서 뭐 좀 부진했죠. 주전 전체가. 네. 근데 클리블랜드는 르브론 23, 러빙 26, 러브가 17 이런 식으로 넣었으니까 주전 그 멤버들의 득점 마진만 보더라도 골스가 마이너스 20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밀렸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빅3의 활약은 견고했다. 클리브랜드. 그렇죠. 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죠. 그러나 제가 저도 뭐 1차전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클리브랜드 경기를 거의 전 경기 많이 보고 또 제가 또 팬 입장에서 보면은 잘했던 경기예요. 1차전은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가 늘 그 고민했던 부분들은 오클라호마가 할 수 있었던 수비를 클리브랜드가 하지 못할 거란 건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목표는 어쨌든 커리와 탐슨을 제 컨디션 유지 못하게는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벤치 멤버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좀 불보듯 뻔했던 일이 아니었나. 수비 집중도도 그렇고 사실은 여전히 뭐 어떤 개인 선수를 탓하기보다는 뭐 어빙이라든지 러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수비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했지만 벤치 멤버의 그 두께는 두터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벤치 멤버의 활약을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경기는 사실. 그렇죠. 이 경기는 벤치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요. 네. 거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벤치 이과달라가 12점, 리빙스턴 20점, 발보사가 11점, 에즐리가 2점, 총 45점을 넣었거든요. 그때 클리브랜드 몇 점 넣죠? 그때 클리브랜드 벤치 총 득점 합이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진이 35점이 생긴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플레이오프에 날아다니는 제이알 스미스 36분 뛰고 3득점 누구 들어갑니다. JR은 진짜 수비 못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벤치의 원흉은 그 델라베도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차전은요? 네, 1차전은. 1차전은 압권이었죠 정말. 사실 그 좋은 분위기였는데 3쿼터 때. 조금 안타까운 파울을 범하면서 그렇죠. 아쉬운 파울을 범하면서 이고달라의 어떤 특정 부위를 잡았죠. 거의. 깜짝 놀랐어요. 깜짝 진짜. 놀랐어요 저도. 예. 이거 좀 흔들리더라고요. 뭘 흔들려요? 뭐가 흔들리더라고 진짜. 예. 아니 화낼만 하더만. 그냥 뒤에서 잡아버리니까. 네. 근데 사실 되게 아쉬웠던 거는 서울 석도반님께서 벨라베 도바 선수가 좋은 분위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똥슛을 2개나 썼어요. 네. 쏘고 그 턴오버를 하고 또 파울을 이상한 파울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겨우겨우 클리브랜드로 돌려온 그 브랜드를 그냥 한 방에 골든스테이트로 넘겨주는 그렇죠. 그 두 가지 플레이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러브와 어빙과 르브론이 다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업이 돼서 그렇죠. 이제 가는구나. 이제 파이널 답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그렇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네. 루 감독은 그때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리브 대변인님. 가야님?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신 말씀 똑같아요. 지금 일단은 뭐 흔히 개똥슛을 하고 넘어지면서 말도 안 되게 사실 스틸을 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달라의 석공 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의적으로 잡은 건데 보통 이제 흐름이 넘어왔을 때 이제 작전 타임으로 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플래그랜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리뷰를 계속 몇 분 동안 했거든요. 그때 정말 클리브랜드는 거의 망조가 오지 않았나. 흐름이 끊겼죠. 네, 델라베도바 선수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턴오버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그때 만약에 이거달라 속공에서 덩크라도 먹었으면은 그 분위기에 정말 확 넘어올 수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속공을 좀 방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전에 사실은 류 감독이 나는 컨디션이 좋아 보였던 러브와 어빙을 빼고 굳이 델라베도바를 그렇게 접전인 상황에 넣었어야 되는가? 아쉬운 거죠. 겨우 지금 분위기를 1, 2쿼터 때 고전하다가 끌어와서 역전까지 시킨 와중에 거기서 과연 델라베도바를 왜 넣었을까? 무슨 의도였을까라는. 근데 뭐 어빙이라든지 러브라든지 어쨌든 수비적인 면보다는 공격 성향이 더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델라베도바를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델라베도바는 아까 뭐 개똥슛 했지만 슛이 원래 좀 개똥슛 폼이에요. 그 플러터 보시면. 델라베도바가 사실은 다른 팀원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패싱 게임, 엘리우 패스를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델라베도바가 의외로 창출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비와 그런 점을 노려서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 어빙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공격보다는 델라베도바의 좀 스페이싱 게임을 그쵸. 좀 원했었는데 결국에는 스페이싱이 아니라 그를 잡는 경기가 됐죠. 그래서 그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파울이 나왔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 실드 하나만 딱 치겠습니다. 본인의 팀에서는 발로 차지 않습니까? 발로 차는 거랑 그렇죠. 손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차이가 좀 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두 가지 얘기 제가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거달라가 영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맞을 수 있었죠. 솔직히 델라베도바가 100% 노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채 살짝 넘어가 될 거를 일부러 약간 싸우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뭔가 굉장히 심각한 파울을 당한 듯한 느낌? 베테랑 들어가고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갑자기 이거달라가 저는 다른 경기에서 하드 파울 당할 때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노련하지 않았나? 베테랑 다 왔죠.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진짜 너무 아팠을 거. 보통 그러면 등도 좀 쳐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때 요 느낌을 확 전환시키려고 화를 내더라고요. 막 싸움을 약간 만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델라베도바도 좀 물컹한 기분이 본인 이상하니까 약간 웃으면서 미안해 이랬는데 좀 그런 느낌. 발로 찬 거보단 덜했죠. 이거달라는 참 스마트한 플레이어 같아요. 정말 노련해요. 정말 노련합니다. 네. 스티브 커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할 때도 이거달라 같은 선수가 우리 팀은 벤치에서 뛴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를 막을 수 있는 우리 팀의 유일한 선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몇 안 되는 극찬을 정말 했거든요. 과거의 필라델피아 시절에는 필라델피아 중심이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1차전은 이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 선수를. 션 리빙스턴. 이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야투율이 80%였고요. 정말 클리브랜드를 압살시켰습니다. 4쿼터에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얄미운 미들슛. 그렇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트리스탄 탐슨이 굉장히 높이가 물론 수비를 아주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이가 높은 선수인데 그 선수랑 진짜 풀업 점퍼를 딱 뛰어가지고 2개 이상 성공시키는데 좀 솔직히 놀랍더라고요. 네. 많은 NBA 팬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션 리빙스턴에 잠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 선수 나이는 일단 조금 많아요. 1985년생이고 2004년에 드래프트 4픽에 뽑히면서 이제 제2의 앰퍼니 하더웨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장신 포인트 가드가 다시 재림했다. 이렇게 했고 원래는 이 선수가 듀크를 가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근데 안 가고 이제 바로 NBA를 진출을 했었고 이제 2시즌 동안은 이렇게 그냥 저냥 활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007년에 모두가 아는 네, 그 끔찍한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네. 레이업하다 착지 과정에서 폴 조지 이전 사례죠. 그렇죠. 정말 경기장이 숙연해질 만큼 다리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부상을 당하고 사실은 복귀를 못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기적적으로 이 선수 재활에 성공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전이맨이었죠 거의. 오클라호마, 워싱턴, 샬럿, 밀워키, 클리브랜드에서도 뛰었었고 브루클린까지 가다가 이제 작년에 골든 스테이트 와갖고
완벽한 이제 벤치 자원으로서 롤 플레이어를 완전 성공했죠. 션 리비스턴이 만드는 신장에서 갖고 오는 우위적인 차이는 약간 그 벤치 세컨 유닛들의 대결에서 상당히 좋은 그렇죠. 장점으로 활약하는 것 같습니다. 네, 리비스턴 뭐 이렇게 하시고 또 뭐 발보사도 활약을 많이 했어요. 바르보사 1차전 때 야투율 100%였어요. 네, 학교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브라질리언 특급. 발회장이랑 둘이서 리우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클리브랜드 발회장이 없어가지고 아카롬이 어둡습니다 지금. 왜 글로 가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지만. 발회장 크로스오버 보셨어요? 아, 진짜 쩔었어요. 골든 스테이트에 지금 트가 있습니다. 치어라. 아니 막 또 풀업이야 풀업. 내가 이거 당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1차전에서 막 이래가지고. 맞아. 르브론도 약간 뭐 심판한테 뭐라고 하던데 막 그게 그 뜻이 플라핑이라고 아닌가. 저거 내가 아는데 막 이러면서 그 뭐 상상이었지만. 네. 피반칙 유발자. 그렇죠. 네. 그렇죠. 나와갖고 반칙 한 번 당하고 공격자 얻어내고 들어가더라고. 뭐 이거 왜 들어간 거야 진짜. 분위기 전환에는 좋아요. 분위기 전환에는 발회장이죠. 재밌어요 저도. 네. 자, 그래서 게임 1을 정리해 보면 클리브랜드 빅3의 활약은 좋았다. 근데 벤치에서 너무나 압살을 당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 뭐 안 짚고 넘어간 게 수비적으로 걸 좀 얘기해 보면 클리브랜드가 사실은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수비는 꽤 잘했습니다. 스위칭을 되게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고달라 혹은 리빙스턴 혹은 벤치들이 어떤 그런 경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나. 다른 그렇죠. 스페이싱에서. 네. 특히 제가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속공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누가요? 골든 스테이트는. 네. 그러니까는 뭐 지공을 할 때나 뭐 속공을 할 때나 진짜 확실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득점을 만들어내줘는. 그러니까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그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이제 점프샷을 쏘고 이거달라는 뭐 3점도 되고 레이업도 되고 결정적일 때 3점을 많이 쏴주는. 사실 그때 반칙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죠. 3점이 컸죠. 3점이 컸거든요. 네. 저는 뭐 제가 가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1차전은 뭐 뼈아픈 패배지만 우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에 대한 두려움을 끝까지 떨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 자원에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빙스턴에 대한 적절한 수비도 없었고 끝까지 커리와 탐슨이 물론 뭐 교체 시간도 있었고 뭐 중간에 빠졌지만 정말 끝까지 이 두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너무 버리더라고요. 다른 선수를.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공포감이 굉장히 끝까지 적용해서 우리는 지더라도 마치 컷탑만 밟아버리자 뭐 이런 느낌에 있었고 두 번째는 역시나 골든 스테이트 벤치는 굉장히 두껍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리브랜드의 뭐 르브론의 동료복 그런 얘기 이제는 할 시간이 아닌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죄송합니다. 그 벤치 자원들이 굉장히 두텁고 그리고 오클라호마를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이기면서 올라오면서 루보다는 이 같은 선수를 두고 훨씬 더 많은 그 전략적인 어떤 전술을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커리와 탐슨이 제지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할지를 이미 너무 노련하게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맞죠. 또 얘기하면은 골든 스테이트 수비 전술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르브론을 어떻게 보면은 르브론의 돌파는 먹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그 두 슈퍼스타 스플래시 브라더스 무조건 막겠다. 맞습니다. 반대로 골든 스테이트는 르브론한테는 먹겠다. 그렇죠. 먹히더라도 얘 체력을 좀 빼놓겠다 책임 이런 디펜스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르브론이 이제 그 들어가면서 밖으로 많이 빼주잖아요. 그럼 제이알 스미스나 뭐 체인 프라이나 케빈 러브나 받아 3점을 쏴야 되는데 그 라인을 막고 있습니다. 라인 디펜스 되게 좋았죠. 네. 네.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먹더라도 지치게 하겠다. 빼줘서 3점까지 다 터져서 클리브랜드가 신나서 특유의 그 흥농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보였죠. 그래서 이제 클리브랜드의 3점이 실종됐죠. 그렇죠. 네. 어디 갔어요? 네. 오하이오에 두고 왔다. 다시 찾으러 가요 이제. 근데 근데 너무 오프더볼 무브가 클리브랜드가 너무 안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뭐 르브론에 막힌 것도 맞지만 JR이 그렇게 안 뛰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뛰었다는 표현보다는 막혔다 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움직임을 되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JR도 베테랑 선수인데 네.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아쉽더라고요. 네. 클리브랜드는 그런 바뀐 디펜스 전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턴오버를 너무 많이 했어. 네. 15개. 네.
그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사실은 한 자릿수 9개. 하나 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슬프네요. 네. 근데 르브론이 이고달라한테 이제 막히면서 점퍼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르브론은 어떻게든 이제 페인트 안에서의 그런 뭐 돌파라든지 그런 능력을 좀 활용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고달라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부담감이랄까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막힐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이거는, 보면은 네. 골든스테이트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 리그에서 르브론을 사실은 절대 원하는 걸 다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지만 그나마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의 수비수를 갖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거죠. 네. 이 정도면은 저도 뭐 솔직히 르브론 팬인데 막혔다고 봐도 되죠. 사실은 이 정도면 1대1로 막았다 해도 물론 뭐 득점 뭐 20점 이상 한 거는 뭐 그렇지만 볼 소유에 비하면 적게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다 선수는 그 르브론 제어도 잘했지만 특히 이제 그 손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돌파해서 뭐 블록샷을 하는 게 아니라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걸 쳐내는데 훑어내기. 네, 저 훑어내기 뭐 그런 것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베테랑 수비수이지 않나. 그리고 저는 드레이먼드 그린도 1차전에서는 슬슬 살아날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막 적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게 눈에 너무 보여가지고 쟤 미치겠네. 처음에는 좀 플래그런트 파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또 하나 당하면 이제 다음 경기에 이제 못 나오니까 좀 위축된 게 있었는데 뭐 역시나 제 예견이 적중한 대로 뭐 이따 2차전 얘기하시죠. 네. 자, 그럼 말 나오면 2차전 가시죠. 드레이먼드 그린 얘기로 넘어가 보시면 2차전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정말 미친 듯이 씹어 먹었습니다. 네. 그린이 터지면 뭐 그린이 공격으로 터지면 워낙에 뭐 다재다능한 선수여서 그쵸. 패싱과 뭐 수비와 어떤 팀 디펜스를 이끄는 리더와 뭐 이런 역할을 하지만 공격까지 터지면 뭐 골스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커리나 탐슨한테 수비수가 몰린다면 이제 그린이 이제 오픈 찬스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통의 경우에는 3점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왔어. 안 들어가는데 네. 오늘 경기는 그렇죠. 5개가 넣었나? 네, 8개. 8개는 5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죠. 네. 왜냐하면은 클리브랜드는 나름의 전술을 버렸거든요. 음. 오케이, 드레이먼드 그린 3는 주겠다. 근데 하다가 나중에 스텝백으로 넣더니 커리를 응시해줍니다. 맞아요. 커리 누워 있었죠. 커리 누워있고. 오늘은 일단 2차전 얘기하면 초반부터 일단 보고서의 그 네. 시작 사블라. 저는 그때 그 느낌이 벌써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시작과 동시에 사블라. 누구 한 명이 터졌을 땐 별로 두렵지 않거든요. 물론 커리는 두려운 선수지만 제가 클리브랜드 팬 입장에서는 뭐 우리도 한번 해보지. 근데 수비에서 서서히 박살나고 있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답이 안 보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느낌 받았냐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 때 이렇게 중요한 경기 때 사실은 전술로 부족한 거 알고 전략도 부족한 거 알고 선수 레벨도 부족한 거 알지만 투지를 얘기하죠. 투지 막 하면서 잡을 수 있다 16강 하는데 갑자기 딱 까보면 5대0 이렇게 되면 그 허무함 있지 않습니까? 5대0으로 질 때의 그 허무함. 오늘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모든 클리브랜드 팬들이나 다른 뭐 NBA 팬들이 알고 있었죠. 클리브랜드 전력은 부족했고 르브론 제임스가 뭐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그리고 3일 동안 쉬면서 뭐 온갖 어그로 뭐 글들도 많으면서 막 얘기 있었는데 뚜껑을 역시 까봤는데 생각보다 전력차가 더 많이 났고 클리브랜드는 답을 전혀 못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살당한 경기가 아니었나. 뭐 점수차도 그렇고 실제로. 이거 지금 가야님이 인정하는 정도면 클리브랜드 수입이겠는데요. 그 보거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거는 확대 해석이시고요. 오늘 경기만 보면. 이제 보거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한 쿼터에 4개가 2005년에 그 디트로이트 벤 월러스가 한 쿼터에 5개 한 적이 있어요. 파이널 때. 그 경기 이후로 이제 역대 또 최다 기록을. 근데 보고지 사실 4개를 초반 한 3분 만에 뭐라 했어요. 꺼져. 말씀이 지나치신데요? 왜 이래? 근데 저도 보면서 공격이 무리하진 않았는데 조금 안일하게 공격했던 것 같아요. 러브도 당하고 뭐 탐슨 당했지만 그때 느낌이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 네. 곡성의 느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비교를 3가지 요소로 했다시피 뭐 2차전도 그렇게 해보면 슈퍼스타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되게 돋보였고 하지만 클리브랜드 빅3도 사실은 이번에 그렇게 1차전에 비해서 돋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셨습니까, 샤님? 특히 르브론이 턴오버가 좀 많았죠. 네. 좀 많았고. 이번 턴오버 7개. 네. 턴오버. 얘기하셔야죠, 악도님. 네, 저는 솔직히 그 심판들이 르브론의
제가 이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는데요. 저보고 얘기하죠. 네. 제가 독사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골든 스테이트 모자로 제 얼굴을 가리고 그 르브론이 워크 트래블링으로 한 3번 불렸잖아요. 연속이요. 네. 네. 솔직히 집에서 좀 너무 크게 웃어갖고 제가 아 그게 뭐가 웃기다고 그러십니까? 결국 불려질 게 불려지기 시작했구나.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좀 심판들이 어떤 르브론의 관대하다 이런 트래블링 관대하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동영상 편집된 거 보면 좀 심하다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안 불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불러주니까 얘도 뭐 답이 없죠. 아, 그리고 보여준 에어볼.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에어볼을 하더라고요. 그 손을 바라보는 어이없음. 네. 그쵸. 뭐 계속하세요. 뭐. 슈퍼스타 아니라고 또 하셔야죠 이제. 저는 그 데이빗 블렛이 해임됐잖아요. 그때 네. 감독 선임을 그 강을준 감독으로 바꿨어요. 니갱만. 네가 갱기를 많이. 그거 말고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영웅이 나타나. We don't need a superstar. We don't need a hero. 그 강을준 감독의 성리학계론을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네. 아쉽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드라이먼드 그린이나 뭐 드라이먼드 그린 활약이 있었고 커리는 파울 트러블이 있었고 탐슨은 뭐 본인의 역할을 했는데 사실 1차전에 비해서 클리브랜드 빅3가 2차전 때 너무 못했습니다. 뭐 르브론은 뭐 본인의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오펜스보다는 디펜스에 좀 더 집중하고 나왔다고 보여졌었고 처음부터 거기서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문제는 러브 어빙이었습니다. 러브 어빙은 과연 뭐 했는가? 어빙은 흐름을 끊기 급급했고 말도 안 되는 점퍼만 확률 떨어진 점퍼를 썼었고 포인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의사결정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해서 흐름을 끊었었고 러브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하죠. 후드를 한번 제대로 맞아갖고 완산. 네. 게다가 3쿼터에는 어지럼증으로 이제 그쵸. 교체를 스스로 요구할 정도였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르브론의 어깨엔 더 큰 짐이 쥐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았나. 슈퍼스타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골스가 수비를 그만큼 적절히 잘 한 거고요. 사실 4쿼터 이제 시작할 때 60점 정도 됐었죠. 클리브리. 그러니까는 뭐 공격이 뭐 맥이 막혔다라고 할 정도로 잘 안 풀리는 그런 경기였다고. 근데 저는 뭐 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팬으로서는 솔직히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차전 때 났던 차이들보다 뭐 사실 더 많이 났다고 생각 안 하고요. 왜냐면은 골든 스테이트 모습이 오늘 그대로 보였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커리랑 탐슨까지 터지면은 답이 없죠. 솔직히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했던 그 뭐 사실 오클라호마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오클라호마랑 골스랑 실제로 그 막 결승전이나 뭐 이렇게 좀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분도 있지만 거의 그 수준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팬으로서 르브론 팬으로서 이번에 진짜 무서웠던 건 뭐냐면 원래는 이거 달라만 르브론 스타퍼로서는 효율적으로 생각했는데 절대 아닌 게 오늘 제가 놀랬던 건 드레이먼드 그린도 물론 잘하지만 클레이 탐슨이 막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많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보면서 큰일 났다. 아니 르브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팀에 3명이나 되다니. 뭐 완벽하게 뭐 막지 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 이 자체가 없죠. 사실은 어떤 선수든.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분명히 리빙스턴이 막았을 때 그 밀고 들어가는 거 힘이 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원래 다른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탐슨을 밀고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탐슨 자체가 높이도 있고 힘도 좋다 보니까 굉장히 그 스위칭 디펜스 잘했고 그래서 더욱더 르브론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이게 사람이 막 울고 나서 진정이 좀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아까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이제 좀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를 해보는 거죠. 눈이 많이 부으셨네. 지금 저 정신 없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아니 원래 저희 채팅방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조용하시더라고요. 진짜 말을 아무도 못 꺼내요. 핸드폰을 제가 던져서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못했어요 말. 토킹 비중이 가장 많으신 그러니까, 분인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오늘. 왜냐면 제가 욕만 쓸까봐. 왜 욕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근데 자세하게 복귀를 해봤더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벤치는 어땠을까요? 오늘 벤치요. 네, 벤치는 저는 뭐 두 팀 다 그냥 저는 오늘 클리브랜드의 그 리차드 제퍼슨은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럼요.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방황하고 탈선한 아이들을 그래도 맞아, 큰 형이 맞아. 붙잡고 야 좀 다시 해보자. 우리 해보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 네. 솔직히 조금 저는 그래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리차드 제퍼슨 동의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오늘 리바운드 가담도 엄청 잘했고. 네, 오늘이 활활 다 태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 네. 저는 여기서 감독의 전술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러브 다친 다음에 클리브랜드가 같이 꺼냈던 스몰 라인업. 네. 여태까지 플레이오프에서 보지 못했던 첫 번째 라인업 구성이었죠. 그 라인업의 그 클리브랜드 페이스는 오늘 패배의 원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쿼터에 15 발려졌던 너무 거칠었나요? 15 그냥 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뭘 씹어 발려지. 내 이럴까봐 감정? 나온 거면 이럴까봐. 감정 있으세요? 이럴까봐 나온 거면 이럴까봐. 에이. 3쿼터 때 보여줬던 어떤 격차. 네. 네, 그렇죠. 좋은 격차는-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입니다. 골스를 상대로 그 스몰볼을 가동하는 건 사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매치업에서 혹은 운동 능력에서 혹은 끈끈함에서 혹은 투지에서 혹은 조직력에서 뭐라도 우위가 있어야 같이 맞불을 둘 텐데 클리브랜드는 사실은 맞습니다. 업템포 농가 맞는가 이게 지금 골스를 상대로 갖고 나올 카드인가 이 타이어는 루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강제적으로 뭐 된 거나 마찬가지로 뭐 러브 그렇죠. 나가고 그렇게 탐스는 하죠. 파울 트러블이 있었고. 아니 저는 오히려 막판에 모즈코프 괜찮던데 오히려. 모즈코프는 작년에도 오히려-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죠. 작년에는 참 잘했고 너무 잘했고요. 근데 올해는 좀 약간 제가 늘 맛이 생각하는 갔는데. 차라리 그때 모즈고프가 들어왔어도 훨씬 되는 거 위협적이죠. 아닌가. 근데 이제 시즌 내내 경기를 많이 못 뛰었고 이 그렇죠. 선수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없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뭐 흔히 삽질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전 그래도 조금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짠 베스트 5가 뭐였냐면 델라베도바, 션버트, 르브론 그 다음에 모즈콥, 탐슨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비가 되네요. 수비가 일단 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공격이 안 되는 것보다 수비가 안 될 때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근데 조금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주전 선발 라인업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수비적인 거 그리고 르브론이 좀 풀어주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3차전 괜찮네요. 자, 3, 4차전 잠깐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는지 얘기해보고 3, 마무리할까? 4차 5차전 안 보시나요? 3, 4차전 아니요, 다음 주 녹음까지 그렇죠? 스케줄이 3, 그렇죠? 4차전 정도.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아니 저희 마지막 녹음이 다음 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스케줄 다 짜놨는데 진짜 언짢네요. 이거 제 클리브 팬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네. 클리브랜드가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재밌는 그 파이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진짜. 네. 경기 네. 자체도 좀 재밌게 하고. 격차가 너무 나서 너무 뭐 슬프네요, 솔직히. 어떠세요? 포인트가 뭘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클리브랜드에 누가 있을까요? 자, 체닝 프라이 몰라요? 자유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제 전개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 라인업을 최대한 가동하는 게 맞지 않나. 빅 라인업? 네. 왜냐면은 그 탐슨 하나로 거기를 이제 비비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죠. 느꼈습니다. 네. 보면서.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오클라호마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모즈컵 한번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나가고 탐슨 다시 오고 어차피 네. 그 클리브랜드의 색깔은 특유의 그 페이스를 낮추는 그렇죠. 그 공격이거든요. 그걸 이제 극대화 시키려면은 딱 전형화된 그 5대5 전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가야님 어떠세요? 뭐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실제로 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비 무너졌을 때 그 아까 같은 얘기지만 그 정신 못 차릴 때는 특히 골든 스테이트가 굉장히 독사같이 웃었거든요. 저는 이런 점을 우려해서 무너지지 않게 좀 빅맨 라인업을 구사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즈곱 탐슨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델라베도바, 션버트 한번 나와서 틀어 막아주고 또 르브론 작년처럼 다시 한번 비벼주고 이러면 좀 어떨까. 네. 뭐 물론 쉽진 않겠지만 물론 베스트 5는 아니지만 지금 어빙이 이렇게 해서는 뭐 20점, 25점 올려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수비부터 다시 한번 해서 이러다 지금 컬이 터지면은 사실은 뭐 가비지 정도도 아니죠. 정말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저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해보면 어떨까. 네. 가능성은 솔직히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이렇게 너무 실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 속마음은 다른데 이거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브랜드에 반전을 하려면 JR 그렇죠. 체닝 프라이. 그렇죠. 두 명이 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JR하고 체닝 프라이가 살아나주지 않는 한 그게 조합으로도 하나의 퍼즐로서도 혹은
공격으로서도 혹은 수비로서도 이 두 명이 살아나지 않는 한 사실은 클리블랜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명이 조금 신이 날 때 르브론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르브론은 그렇죠. 10년간 리그를 지배해온 경험이 있고 약간 리그의 도미넌트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르브론의 클래스를 보여줄 거다. 단 보여주는데 승리를 가져오려면 사실은 지금 플레이오프 때 불타올랐던 그런 벤치가 조금은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르브론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팀 동료들 중에서 가장 지금 그 농구 효율적 수치로 봤을 때는 제일 지금 좋은 효율을 갖고 맞아요. 있어요. ESPN 그 BPI 수치였나요? 예, 네.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르브론이 지금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마이애미 팬들 부들부들 하실 텐데. 이럴 때 조금 벤치가 살아나 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그 어빙이나 러브는 저는 한계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이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과거에 뭐 웨이드나 보시아 보였던 어떤 그런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르브론은 그러면 다시 르브론으로 돌아가야 될 거다. 그래서 벤치 좀 살아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R. 스미스는 1, 2차전 정도로 수비했다가는 아마 우리나라 농구였으면 정강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진짜 또 르브론 제임스 팬으로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이제 아직은 전성기가 완전히 지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장님 말씀대로 씹어 먹어준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보면은 사실 샤킬 오닐 선수 뭐 다 아시겠지만 리그를 씹어 먹었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 실제로 사실이고. 근데 실제로 이 선수가 정규 시즌 MVP를 몇 번 받은지 아시나요? 사실 한 번? 한 번 딱 받았거든요. 오히려 이 선수의 명성과 능력에 비해서는 이렇게 적지 않나 하는데 반면에 이 선수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도미넨트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플레이오프 때 아주 씹어먹었거든요. 샤킬 오닐 파이널은 정말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2000년대 들어와서 씹어먹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원맨 선수는 샤킬 오닐이랑 드웨인 웨이드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변명도 있고 뭐 수비적인 전술 뭐 전력 차이 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저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샤킬 오닐처럼 네. 제발 믿습니다. 제발요. 파이팅. 네. 오하이오 주민들 일어나십시오. 이제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날릴 겁니까? 우리 콩브론 제임스 됩니다. 이제 난 못 봐 그 꼴 이제 이상입니다. 네. 화가 좀 풀리셨나요? 이제 이게 역시 울고 소리치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안정되네요. 네, 슬픔을 나누라고. 네. 안타깝네요. 네. 파이널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파이널이 되기를 너무나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뭐 마무리되겠네요. 자, NBA 온에어 20번째 녹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인장님께서 화장실에 가신 바람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하려고요. 좋네요. 네. 여기도 정글이네요.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제가 앞으로 제2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탐슨입니다. 클레이 탐슨. 네, 클레이 탐슨. 이 선수를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골스가 파이널에 간 게 이 선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네. 이제 간략하게 그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1990년생입니다. 네. 올해 나이 26살이고요. 태어난 곳은 LA 캘리포니아주 네. 태생이고 키가 2m 1, 그다음에 몸무게 98kg. 고등학교는 산타 마가리타 카톨릭을 나왔고요. 컬리지는 워싱턴 스테이트를 나왔습니다. 네, 워싱턴 주립. 네, 그리고 NBA는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11번째 픽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이 돼서 네, 커리어를 시작했죠. 당시 이제 11년도 드래프트도 굉장히 했던 선수들이 많아요. 네. 지금 뭐 어빙이라든지 네. 에네스 칸터, 트리스탄 탐슨도 있고 뭐 지미 버틀러. 그렇죠. 저희가 자주 말했죠. 네, 그 유명했던 아이제아 토마스가 이제 막 픽으로 60번째. 네. 그렇죠. 그 네. 해이죠. 네. 그다음에 뭐 어워드를 살펴보면은 작년도 챔피언 반지를 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의 NBA 썰드 팀에 뽑혔고 올스타에도 작년하고 올해 이제 뽑혔고요. 특히 올해 그 올스타 같은 경우에는 3점슛 컨테스트에서 그렇죠. 네. 네, 1위를 했죠. 그렇죠. 네. 그 커리를 제치고. 네. 네. 멋있었습니다. 네. 아직 해결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탁성이 들려오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다시 가실 예정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르브론이랑 보고 하고 네. 탐슨은 뭐 2번이나 썰팀에 뽑혔고 음. 올스타도 2년 연속 뽑혔죠.
뭐 했던 얘기도 하시고 지금 화장실 가세요. 맞았어요. 네. 네. 다음 얘기 하시죠. 네. 이 탐슨을 이제 그 소개해드릴 때 탐슨의 아버지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이클 탐슨이라고 전 NBA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파워포워드와 센터를 봤는데 이 아버지가 78년도 드래프트 전체 1순위 1픽으로 뽑혔더라고요. 그때 이제 6번 픽이 레리 버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리 버드보다 훨씬 그 가능성을 높이 봤던 거죠. 그 미네소타 대학의 통산 최다 득점과 리바운드를 보는 기록이고, 그다음에 바하마 태생인데 그 외국에서 태어난 선수 출신 최초의 1픽 선수라고. 아버지가 뭐 일단 핏줄이. 네, 그리고 챔프 반지는 LA 레이커스에서 87년도와 88년도에. 다시 이동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87년도와 88년도에 두 번의 챔피언 반지를 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하면 또 이제 커리도 비교가 되잖아요. 네, 델 커리도 네. 있으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아버지 마이클 탐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뭐 87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레이커스의 그 쇼타임 레이커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카림 압둘 자바 백업 센터 혹은 백업 빅맨으로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배구 선수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형제가 이제 마이클 네. 마이클 탐슨이 형이고, 그다음에 클레이 탐슨이 둘째, 그다음에 트레이시 탐슨이 셋째인데 전부 다 운동 선수입니다. 네. 형 같은 경우는 이제 D 리그에서 그 뛰고 있고, 그 밑에 동생은 현재 LA 다저스 외야수입니다. 다저스 네. 주전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한 2할 7푼 정도 네.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이 패밀리 자체가 운동과 관련된 어떤 DNA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 탐슨이 한번 미친 날 아마 그 셋째 동생도 네. 홈런을 쳤을 거예요 그날.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탐슨 날이다 말하면서. 네. 탐슨데이. 그때 그 한 쿼터에 아마 3쿼터인가? 그 37점 넣은 날 그날 맞으니까요. NBA 역대 기록이었죠. 그럼 뭐 이제 그 NBA 들어오기 전에 그 스토리는 뭐 그렇게 막 저희가 뭐 지미 버틀러나 뭐 그런 선수들처럼 막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왜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운동 선수고 유명했던 운동 선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농구를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대학 시절에는 1학년 때는 정경기를 주전으로 뛰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었고 뭐 워싱턴 스테이트의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고 NBA 진출 선언해서 이제 NBA 들어왔고요. NBA 들어올 때도 이 선수의 그 슈팅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당시 마크 잭슨 감독 아래서 수비 능력을 향상시키면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선수를 뽑았던 거죠. 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I'm back. 탐슨이 들어오고 그 해 이제 중간에 몬타 앨리스가 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커리와 탐슨을 가드진에 딱 메인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몬타 앨리스를 트레이드 시킨 거죠. 이게 큰 거죠. 몬탈리스가 그때 당시 골든 스테이트를 이끌어갈 거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과감한 선택을 구단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맥이 확 끊기네요. 델레베도바네요. 이게 바로 카이리 어빙 점프슛 같은 거죠. 네. 그 다음 시즌부터 이제 그 커리와 함께 스플래시 브라더스로 불리면서 이제 3점 슛과 관련된 듀오의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제 한 시즌 483개의 3점을 합작을 합니다. 네, 다시 듀오로서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욕 나올라 그러는데 이 종전 기록이 이제 커리가 그때 272개 이제 신기록. 그렇죠. 지금 개인 신기록 세웠잖아 그때. 그때 종전 기록이 이제 레이 얼런 269개. 14시즌 때는 더 많이 하죠. 그렇죠. 뭐 그때는 484개. 네, 전년도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깨버리죠. 네. 이 정도면은 저는 그 감독 입장에서 뭐 커 감독도 있고 그 전 감독도 있지만 굉장한 신뢰를 보내준 것 같아요. 이 정도 슛을 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뭐 성공 자체도 뭐 정말 뭐 NBA 역대 대단한 기록이지만 이 팀 자체가 이 두 선수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잠시 이제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어원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워리어스 홈페이지에 기사를 작성해 주시는 브라이언 위시라는 그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커리랑 탐슨이 한 경기에서 미친 활약을 보이자 트위터에
뭐 스플래시 브라더스라고 이제 올립니다. 이제 스플래시라는 뜻 자체가 뭔가 이제 공중에서 뭔가 떨어지다, 뭐 철썩하고 첨벙거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스플래시하다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이라고 오클랜드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오클랜드 도시에 있잖아요. 네, 네. 그 도시에 MLB 팀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칸센코라는 선수랑 마크 맥가이어 그 당시에 이제 듀오가 있었는데 최고였죠. 이 듀오를 또 배시 브라더스라고 했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시 브라더랑 이제 스플래시 브라더랑 뭔가 이제 라임도 맞고 그 도시에서 또 태어난 슈퍼스타들 생겨난 슈퍼스타들이고 이런 어원이 또 있더라고요. 야구 쪽은 자연님이 좀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조금 합니다. 투잡인가요? 아니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 팟캐스트 뭔지 몰라. 내가 찾아볼게요. 저 밖에서. 제가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아니 원고를 작성할 때 자꾸 야구 얘기가 많이 나와 지금. 그 사람이. 아, 근데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도 이런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구할 때 이 클린 슛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니면 뭐 깨끗합니다. 뭐 그죠? 샥 들어갔다 그러고 덩크 덩크 이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런 느낌. 스플래시 이런 거. 아니면 뱅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펀스린 이런 거 있잖아요. 캐스터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까지는 레인보우라는 말도 쓰죠. 레인보우. 근데 레인보우 샷 그렇죠. 머니 인 더 뱅크도 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거를 저희가 옛날에 한 게 있어요. 그 경기라면 딱 넣으면은 Are you kidding me? 막 이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 한번 한번 생각해봐요. 딱 넣었어요. 장난쳐? 장난해? 너 장난까냐 나랑 지금? 나랑 지금 장난해? 막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좀 아니 그러니까 스플래시라는 건 좋은 것 같아. 우리도 그러니까 흔히 농구할 때 길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체육관 농구할 때 딱 들어가면 오 클린 이거 하지 말고 혹은 뭐 백차 바꿔 막 너 백차 어디가 바꿔 이거 하지 말고 뭐 에어볼이든지 뭐 르브론? 뭐 했나? 오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단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입에 붙습니다. 네. 지금 14, 15 시즌으로 넘어가면 뭐 14, 15 시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플래시 브라더스가 마치 리그의 상징처럼 듀오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때 그거라죠. 한 쿼터에 37점짜리 아, 네네. 더 쿼터 경기.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생중계로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진짜. 미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13개 던져서 13개 다 넣었는데 이 중에 3점이 9개. 아니 제가 원래 골든 스테이트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리브랜드 팬이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보는데 그 어떤 사이트 게시판에서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그래서 뭔가 봤더니 다 그 클레이 탐슨 얘기를 하길래 그걸 저도 이제 리그 패스다 보니까 봤는데 와 정말 전 3쿼터 때 중반부터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진짜로 팀원들이 경배를 표했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죠. 네. 진짜 대단했어요. 37점 넣는 것도 대단한데 한 쿼터에 넣었다는 거는 그렇죠. 뭐, 한 쿼터에 30. 대단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이제 올스타에 선정도 되고 처음으로 네. 서드 팀에도 선정이 처음으로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듀오는 525개를 진짜 미쳤어. 커리가 286개, 탐슨이 239개거든요. 와. 네. 근데 이게 커리한테 좀 가려서 그렇지 이 숫자 어마어마한 그렇죠. 숫자예요.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골스는 우승을 하잖아요. 네. 40년 만에. 근데 이제 그 우승한 게 아버지도 우승하고 네. 아들도 우승했죠. 부자가 네. 우승한. 부자가 우승한. 네. 몇 번째예요? 이런 게 있는 거 이게 같은데. 네 번째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베리 형제들 베리 가문도 있을 거고. 그쵸. 루크 월튼. 그죠. 미럴튼, 루크 월튼. 있을 거고. 그래서 올 시즌에 오게 됩니다. 네. 올 시즌에는 사실 좀 초반에 좀 잠잠했어요. 아 진짜 짜증났습니다. 제가 판타지 리그 데리고 있었는데 진짜 한 달 동안 얘가 학도님이 1라운드 픽이 커리였고 2라운드 픽이 탐슨이었죠. 탐슨이었습니다. 판타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디조던이랑 랜들 바꾼 사람이에요. 하지 마십시다. 여기 이바카 주인장님 이바카 1픽으로 뽑으신 분도 계시네. 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즌에 탐슨의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레이 알렌의 한 시즌 최고 기록도 대단했는데 그걸 깼는데 커리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그쵸, 커리가. 그렇죠. 듀오가 올 시즌 넣은 총 3점 개수는 678개입니다. 이 중에 이제 커리가 402개. 이 3점슛 기록이 그 미러키였나 미네소타 그 통산 그 리그 3점슛 기록이랑 비슷하던데. 누적이. 아니 레이 알렌 그 기록도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탐슨도 깼는데
사실 커리어 400개 넘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뭐 흐지부지 됐죠. 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탐슨 같은 경우는 요번 그 플레이오프를 지나면서 뭐랄까 한 단계 이렇게 탁 성장한 그런 느낌, 알을 깨고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 가야님이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탐스는 할 수 있다. 슈퍼스타로 갈 할 수 것이다. 있다. 네, 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나 늘고 있는 수비 능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비 능력만큼 어마어마하죠. 이게 파이널이 지나고 한 두세 달 있다가 클레이 탐슨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빈정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르브론 막는 것도 그렇고 수비력도 탑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네. 다른 선수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든이랑 좀 비교가 되죠. 많이 되죠. 많이 되죠. 맞습니다. 네. 원웨이냐 투웨이냐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원해놓은 공격은 사실은 하든에 비할 선수는 리그에 거의 몇 명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최고의 정상급 원해놓은 플레이어인데 농구 전체로 봤을 때는 클레이 탐슨이 지금 하든보다 낫지 않나 훨씬 개인적 생각인데. 커리가 드리블하면서 풀업을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있다면 탐슨은 정말 빠른 그 스텝, 빠른 릴리즈, 그 다음에 커딩도 기가 막힙니다. 아, 커딩이 기가 막혀요. 네.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커리는 드리블을 통해서 헤지테이션을 통해서 막 해집고 미꾸라지처럼 들어가고. 아니 커리는 둘 다 잘해요. 제가 그렇지, 볼 때. 잘하는데. 오프더볼도 잘하고. 네, 그렇게 드리블도 하는데 잘하고. 네. 뭔가 탐스는 그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움이 있는 커딩. 간결하죠. 네, 간결하다. 그리고 오프더볼도 좋은 게 저는 클리브랜드랑 경기랑 보면 느낀 게 탐슨을 왜 안 막지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은 비어 있는 곳을 잘 찾아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전에 그 디트로이트의 리차드 해밀턴 리차드 해밀턴 느낌이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네요. 있는 것 같아요. 있네요. 탐슨이. 있네요. 그래서 왜 안 막지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잘 뛰는 것 같습니다. 탐스는 뭐니 해도 로코죠. 로꼬 강아지를 엄청 사랑해요. 그렇죠. 네. 그 불독이었나요? 쇼메더 뭐니 원 우승자. 로고요? 네. 로코, Drop the beat, yo. 리스펙. 프로생, 프로생. 비슷하네요. 블러우식이랑 우리 주인장님 비슷해요.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랩 한번. 열정적 저 목소리. Let's go. 로코라는 애완견이랑 네. 루키 때부터 되게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하죠. 네. 로컬. 네. 아니, 오늘도 그 경기 영상 중간에 그렇죠. 탐슨 얘기 나오는데 그 자기 로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진짜로. 네. 여자친구도 상당히 모델이니까요. 슈퍼 모델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 사실 올랜도에 이제 원정 경기를 갔을 때 네. 거기 이제 새로운 해리포터 월드가 이제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네, 유니버셜 거기 스튜디오에 있죠. 반스랑 바보사랑 같이 해리포터 거기 가가지고 요술봉 들고 막 이게 기사가 났어요. 아, 귀여워. 아 그리고 이 사람 예. 플레이오프 그 오프 그 데이의 시즌. 오프 시즌이 아니라 그 경기 전에 하는 리추얼 세레모니가 네. 라커룸에서 조용히 해리포터를 읽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해리포터 매니아죠. 아니 그러니까 클레이 탐슨은 모험생이고 연습벌레고 워낙 뭐 그 생활도 이제 깔끔한 사람인데 그 여자친구가 모델인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얌전한 고양이가 독특하게 완전 또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여자친구가 막 트위터에 이상한 거 올렸었죠. 네. 뭐 다른 탐슨이 바람 폈다. 막 이렇게 올렸다가 한때 바로 또 또, 중계했는데. 그래서 얘기하네요. 예. 얌전한 고양이가. 하여튼 뭐 급해 뭔가. 그 바람 네. 어쨌든 좀 약간 변태기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를 좋아하고 경기 전에 페디큐어를 받고 그렇죠. 여자친구 슈퍼모델이야. 근데 걔를 좋아해. 네. 그 바람. 아니 근데 하루에 공을 막 1000개씩 던지고 그쵸. 있다 보면 뭔가 또 풀 게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니야 내가 볼 때. NBA 선수들 뭐 아무리 뭐 몇백억 받지만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골든 스테이트에서 커리와 함께 지금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탐슨입니다. 네. 사실 좀 이제 그 뭐랄까요 슈팅 가드로서 자유투를 늘릴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버틀러 얘기할 때 저희가 하든, 탐슨, 버틀러 놓고 이제 비교를 했었잖아요. 리그 최고의 슈팅 가드. 근데 그 자유투 유도 개수가 하든이 평균 10개입니다. 어마어마하네. 네, 들어오자는 8.4개, 버틀러가 7.1개거든요. 근데 탐슨은 한 3점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늘린다면 이제 평균 득점도 올라갈 것이고, 네. 예, 좀 뭐랄까요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미 수비적인 능력은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예, 조금 더 파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세컨 팀이나 퍼스트 팀도 노려보는 게. 근데 저는 만약에 감독이라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기
충실하고 성실하고 또 정말 그 뭐랄까 최선을 다해 뛰고 뭐 슈팅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클레이 탐슨은 뭐 아버지한테 제대로 잘 배운 것 같아요. 보통 뭐 NBA 스타들의 자녀들이 사실 좀 망가진 케이스 좀 있는데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아버지 뒀지만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잘 그러니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스플래시 브라스 둘 다 그렇죠. 아버지가 다들 NBA 선수. 네, 둘 다 네. NBA 선수죠. 네. 되게 엘리트네요. 맞아요. 탐슨 보면 뭔가 사냥꾼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그 네티즌들 얘기하는 그 드래곤볼 나오는 그 데브라라는 그 마왕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마인부가 사탕 과자인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버리는데 드래곤볼 근데 굉장히 저 좋아해요. 저는 제 나이를 짐작하시면 알겠지만, 네 우리 또래가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슬램덩크 뭐 드래곤볼, 네. 자, 선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선수 소개 공식형 코너죠. 그렇죠. 자연인에게 클레이 탐슨이란? Are you ready for superstar? Let's go. 좋네요. 그걸 좀 준비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선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뭐 번외편 한번 준비해봤어요. 번외편은 뭐냐면 저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구를 하시다 보면 징크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징크스는. 어떤 징크스? 그 경기 전날 보는 동영상에 따라서 플레이가 달라지는. 지금 동호회에서 지금 쫓겨난다고 지금 그러던데.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선배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직 애 있습니다. 뭐 요즘에 한 30씩 찍고 있어요. 근데 자유주제로 얘기를 하면 징크스, 선수들의 징크스들이 어떤 게 있는가. 많은 어쨌든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뭐 리추얼 세레머니들이 그쵸, 있는데 의식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가십으로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좀 조사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클레이 탐슨이 이제 페디큐어 받는 거. 그죠. 페디큐어 받고 그다음에 해리포터 있고 이런 거 있듯이 뭐 한번 뭐 저는 이거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볼까요? 저는 뭐 르브론 제임스 팬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거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초크 파우더 그 뿌리는 게 있었고요. 그 왜 뿌린 거예요? 근데 왜 뿌려요 그거? 뭐 근데 그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의식이든 이제 본인한테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그런 약간의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사진으로 찍어놓고 조금 멋있어요? 네,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뭔가 다 안 내리는 날려버리겠어 것처럼. 막 이런 느낌에. 네. 다 튀어야 되잖아 또 막. 뭐 그래도 그게 난 게 예전에 케빈 가넷은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아나운서 그 캐스터들한테 막 뿌리고 그랬거든요. 손 박수 치면서. 그거보다 좀 낫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장 들어서기 전에 그 프리 워크아웃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이제 또 스트레칭도 따로 해서 굉장히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경기는 잘 못했지만 모든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는 대단한 자기 관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경기 전날은 그리고 경기 당일날은 무조건 거의 생선 위주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고용한 요리사들이 이제 같이 출장도 따라다니면서 연어 위주로 식사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부상을 안다는 이유가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관리하니까 생각나는 제가 하나 있네요. 레이 알렌. 그렇죠. 모범생이죠. 레이 알렌 같은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训 연습하고 그렇죠. 같은 음식 먹고 그렇죠. 같은 자리에 주차하고 그리고 유니폼 입는 순서, 신발도 묻는 방법까지 정말 똑같게 해야만 경기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일화가 있죠. 자기 주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한 거예요. 그날 경기 망쳤잖아.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구단에서 밀었기 시작해. 구단에서 아예 레이 알렌 스팟을 만들어줬던. 레이 알렌 그쵸. 그리고 레이 알렌은 저는 그 데이즈 인 라이프라고 그렇게 뭐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보시면은 레이 알렌 그 어머니가 레이 알렌 아직도 뭐 이제는 거의 은퇴했지만 공식 은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현역 시절에 그 음식을 싸갖고 다닙니다. 그 어머니가 실제로 그 영향에 맞춰서 레이 알렌 지금의 체지방률 없는 것도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있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진짜 그 소울푸드를 레이 알렌에게 주는 그런 것도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 예전에 히트 시절에 그 음식을 싸워가지고 뷔페로 만들어가지고 뭐 르브론 웨이드랑 보시랑 먹는 그 영상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뭐 레이 알렌 스펙타 그런 것도 뭐 하여튼 멋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좀 또라이 같은 거 좀 소개해 볼까요? 반면에 막 이상한 거 먹는 애들 많죠. 그렇죠. 그럼 제가 라마 오돔도 있죠. 라마 오돔. 네. 라마는 뭐 먹죠? 매니저가 죽으려 그러죠. 맨날 사탕을 한 박스씩 사가지고 앉아서 먹어가지고
물론 최근에 건강이 좀 뭐 여러 가지 뭐 좀 안 좋아가지고 이슈가 약물도 있었지만 있었죠. 그 전엔 약간 놀림거리였어요. 음. 뭐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뭐 그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니고 사탕뿐만 아니라 초콜릿 그리고 뭐 그 젤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다 정말 그 몸에 해가 되는 그런 음식들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사탕계에서는 이 사람 뺄 수 없죠. 데릭 로즈. 그렇죠. 로즈도 사탕 좋아. 집에 이렇게 사탕 돌린 기계를 그 지미 버틀러가 그 뭐야 어항 큰 거 넣은 거 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집에 추파추스 이만한 거 있죠. 와. 그러니까 개 큰 거. 아프지 무릎이. 뭐 단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번에 트레이드할 때 갖고 가나요? 같이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나눠주고. 산 거니까. 이게 존월 같은 경우에도 맥도날드에서 항상 그 핫초콜릿을 사서 큰 사이즈 2개 이런 거 먹고 피자 먹는 분 있잖아요. 네, 바클리. 네. 바클리는 경기 전에 좋아하잖아. 피자를 2판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뭐 정말 뭐 파이널 할 때도 먹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그 위를 잘해. 요즘 뭐 먹방 이런 거 뭐 이 수준 되지 않았나 제가 볼 텐데. 근데 또 그런 거 먹는 따지면 레딕이 그 켈로그 시리얼 그 딱 그 라인만 먹잖아요. 그 라이스 크리스피. 그거 그거 먹죠. 진짜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긴 맛있죠. 그리고 좀 뭐 또라이 같은 애가 또 저희가 또라이 때 한번 소개했던 길버트 아레나스. 아 그렇죠. 이게 또 연관이 되나요 그 얘기랑? 길버트 아레나스는 그 큰 투쟁심을 항시 유지한다는 이유로 하프타임 때 인터넷 포커 그리고 유니폼 입은 채로 나 이게 웃긴 건데 유니폼 입은 채로 줘. 이건 오늘 내가 볼 때 르브론이 왠지 할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유니폼 입은 채로 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속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는 그쵸. 거예요. 근데 길버트 아레나스 인터넷 포커로 인해서 그때 그쵸, 뭐 그런 설이 있죠. 뭐 네. 도박 때문에 일단 싸워갖고 네. 총까지 이제 돈 락커로. 문제가 이제 그때 하면서 싸웠던 총이 거.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길버트 아레나스가 지금 이제 잊혀진 선수에 가까워지니까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는 이 인터넷 포커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선수는 그때 투쟁심 잘했으니까. 있다. 네, 그렇죠. 이 경쟁심과 투쟁심을 유지하고 있구나. 늘 그쵸. 이렇게 뭐 그런 점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약간 웃긴 게 아닌가. 네. 그 유니폼 얘기 나와서 웃긴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제이슨 테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은 경기 전날 상대방 바지를 입고 잡니다. 약간 이거 주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겨먹겠어. 흑마술 아니에요? 흑마술. 기사 보면 그래서 상대방 외지인인데 저지 들고 막 외지인. 이렇게 찍어요. 닭은 안 걸어놓나요? 살을 날리려고? 사진 찍나? 어쨌든. 살을 날리려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이 새끼들 이거.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있죠. 캐넌 버틀러. 그 정크푸드계 진짜 끝판왕. 경기 중에 한 2리터 탄산음료, 마운틴듀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쵸. 어. 정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또 친하니까 사람들이랑. 네. 또 가지걸 재밌네요. 웃긴 게 이거. 또 있었는데 네. 네. 아니 스테픈 커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런 특별한 건 없는데 그 경기 중에 그 마우스피스를 지금도 질겅질겅 씹잖아요. 아. 그리고 재밌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도 뭐 그 자기 유니폼 나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어깨 쪽에 있는 그쪽 그걸 이렇게 씹더라고요 일부러. 씹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거 한동안 따라했는데 그걸 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쫓아야 된다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 한동안 이렇게 땀내가 그렇게 나던데. 그렇죠. 그걸 자기 짜던데. 소금을 먹는 거죠. 네. 어. 그리고 뭐 르브론 제가 팬으로서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 르브론이 그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거든요. 그래갖고 한때 뭐 부상에서 그 정서불안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시합 중에 손톱 물어뜯는 건 유명합니다. 뭐 이로 이렇게 뭘 물거나 뭐 손톱 물어뜯는 거 다 유아기 때 그 그렇죠. 불쌍했잖아요. 뭐 지난주 19회 들으시면 제가 르브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뭐 맞습니다. 또 있죠. 웨이드도 자기 등 넘버 3번에 맞게 자유투 할 때 3번만 딱 그렇죠. 딱 그런 튀기고. 거 있었고 뭐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 시작 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방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꼭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네. 정말 별로다. 네. 왜요? 거기 가면은 이게 방출이 돼요? 그런가 봐요. 뭐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 또. 각자 있는 미신이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그 자유투 얘기하니까 그 제이슨 키드 같은 경우 맞죠. 자유투 할때 그쵸. 손으로 키스 이렇게 해서 골대로 이렇게 날리는 그 뭐 그런 발바닥 키스? 와이프를 키스? 위한 그거네. 어. 와이프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나? 그리고 바람 엄청 폈잖아요. 네, 그렇죠. 키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자유투 할 때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탐슨도 보시면 맞아, 뭐 이렇게. 땅땅 땅땅 하고 바로 쏘고 커리는 받아서 한 번만 튀기고 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깨를 이렇게 털고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때. 그건 듀란트죠. 듀란트 어깨 털기. 그렇죠. 어깨 털고 팔려라 튀기. 듀란트도 털고요. 네, 커리도 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키드는 그렇게 손바닥 키스하고 계속 못 넣어요.
누구? 키드. 손바닥 키스. 왜냐면 바람 폈잖아요. 아내한테 키스해봤자 아내가 안 받아주는 거지. 왜냐면 바람 폈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르브론도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자유투 할 때. 왜냐면 해거 르브론. 드러먼드가 있어야죠. 드러먼드. 정말 루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핫사 화이트사이드가 이번에 그 전반기랑 후반기랑 자유투 성공률이 다른데 그 루틴을 만들면서 후반기 때 그 성공률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루틴 같은 거 만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드러먼드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좀 약간 헛소리일 수 있는데 그 트리스탄 탐슨이 원래 왼손잡이고 사우스포거든요. 근데 NBA에 와서 오른손으로 좀 바꾼 거예요. 코칭대 연습해서 정말 드러먼드가 자유투가 안 좋다면 사우스포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트리스탄 탐슨은 지금 자유투 좋습니다. 꽤 정말 안 좋아. 자유투 던질 때만 손을 바꾸나요? 아니 그러니까 농구 슈퍼 자체를 바꾸고 NBA 와서 물론 양손잡이기도 하지만 바꾼 몇 명 안 되는 케이스예요. 트리스탄 탐슨 진짜입니다. 네. 뭐 자투 우타였는데 자투 자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이거 재밌는 게 많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 마지막으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경기 후에 소화기? 소화기는 부시러 다닌다면서요? 레드 와인으로 목욕을 한대요. 레드 와인으로. 경기 후에요. 변태 많구나 진짜. 재밌네요. 이거 이런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건 재밌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번외편.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는 거는 그 워낙 세계 최고의 리그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고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뭐 특이한 여러 행동들은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동호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이상한데 NBA에서는 그럴만합니다. 네. 그 이제 이런 걸 얘기하자면 운동 선수들이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삼성에 보면 박한희 선수가 꼭 타석에 들어서서 공 하나 던질 때마다 헬멧에 냄새를 맡습니다. 박성민. 네. 아니 박한희. 박한이죠. 박한희. 네. 왜요? 데릭 지터 그 옛날에 그 갑자기 야구에 넘어왔는데 노마 가르시아 파라도 한 번 스윙할 때마다 이거 다시 다 예, 맞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 게 다. 운동 선수들 그런 어떤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히 자꾸 야구인 얘기하시니까 더 의심가네요. 네. 제 투자 같아요. 별로다. 아니랍니다. 근데. 네. 네. 이거 진짜 뭐 물론 저희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얘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해봤는데 은근히 얘기할 게 많네요. 어쨌든 저희 20번째 녹음 또 가야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신가요 또? 뭐 일단 NBA 오니어가 마지막 방송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하나요? 한 2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가능하면은 저는 뭐 나올 수 있으면 저도 가능하면 나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진짜 너무 슬프지만 또 이런 중간에 또 팬들이 나와서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 여기 짐 싸세요 지금. 루시아져갖고. 어쨌든 오하이오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계신 교민들도 그렇고 또 에크런시에 있는 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이럴 때일수록 르브론에게 힘을 줘서 그 광고처럼 그 광고. 그렇죠. 멋지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Together 아시죠? 네. Together. 네. More to three 아시죠? 4, 5, 6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르브론 제임스 원래 있잖아요. 1, 2, 3 together. 4, 5, 6 together. 맞죠? 뭐 아이스크림 광고인가요? 네. 근데 가야님이 저번에 하고 나서 인기가 좀 많아졌나 봐요. 페이스북에 제가 오늘 올렸더니 가야인을 그렇게 찾아요. 가야님이 옵니다. 가야님이 이들을 싫어합니다. 음지에서 르브론을 응원하는 또 지금은 조롱 대상이 될까봐 말을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네. 가야님 두 번째 녹음 어떠셨어요? 첫 번째 녹음은 좀 다르던가요? 저는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지만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호흡이 맞아가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호수이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뭐 다음 주로 시리즈가 끝나서 다다음 주 제가 외국 나갈 때 저 없는 녹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 스크립트 짜고 있어요. 반란인가요? 역대 최고의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NBA 온 에어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녹음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